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유 대 찰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치를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찰턴이 EFL컵에서 유일하게 3부 리그 팀이라 전력 상황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상태죠. 홈에서 경기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맨유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전 벌리와의 EFL 16강전에서도 두브라부카가 나오는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배제하고 경기를 치렀던 바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주력 선수들의 체력이 부족해 카세미로를 어쩔 수 없이 출전시키기는 했지만 센터백으로 내리면서 활동량을 최대한 아껴주는 모습이었죠. 공격전에서도 안토니, 엘랑가 등 백업 선수들이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싱데이를 맞아 강행군을 치르고 있어 매 경기마다 선발 라인업에는 변화가 꽤 있던 편입니다. 다만 공격진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은 편이지만 주전 선수들에 비해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최근 5연승을 이어가는 동안 멀티 득점에 성공한 경우만 4경기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찰턴 애슬레틱은 EFL컵에서 유일하게 남은 3부 리그 팀 16강에서는 브라이튼을 승부차기 끝에 잡아내면서 나름대로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도 상대에게 점유율을 77%나 내주는 등 경기 주도권을 완벽히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철저하게 수비와 역습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역습의 날카로움도 뚜렷하게 장점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슈팅을 7개 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박스 바깥에서 시도했던 슈팅이 4개로 더 많았습니다. 삼선 아래의 안정감이 이제는 궤도에 오른 맨유를 상대로는 변변한 찬스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점률은 좋지 못하지만 리그에서는 라인을 높이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꽤 감수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의 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완벽하게 내리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박스 안 진입을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실점은 PK로 내준 한 골에 그쳤던 상태, 맨유의 공격력이 꽤 괜찮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실점의 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맨유 공격진 백업 멤버들의 기복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최근 팀의 전반적인 득점력이 좋다는 것 역시 맨유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레스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좋았던 페이스가 다소 꺾인 상태입니다. 물론 이전 쇠필드 웬즈데이와의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돌렸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스날을 상대로 원정 무승부를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뉴캐슬의 수비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전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하부리그 팀에게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1군 선수들을 꽤 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스날전에서 보여주었던 질식 수비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 전망, 빠르고 민첩한 윌슨이 팀 전방 압박에 힘을 줄 수 있고 라인 브레이커 성향이 짙어 상대의 라인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방 압박은 역습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스터의 빌드업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은디디가 공을 다룰 때 실수가 꽤 나오는 모습을 이전 시즌에 자주 보여준 터라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도한 뒤 빠르게 역습으로 나서는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기마라니스가 기록한 1골이 전부였을 정도로 전방 선수들의 결정력이 꽤 떨어져 보인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하부리그 팀은 질링엄에게 1대0으로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월드컵 이후에 힘을 쓰는 일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드필더진의 부상자가 연달아 나오면서 전력을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레스터가 전반기의 성적을 꽤 향상시키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은 수비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리그 3경기에서는 모두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수비진이 다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첫 리그 경기가 공교롭게도 뉴캐슬과의 경기였는데 전반부터 경기가 꼬이면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파스가 적극적인 수비로 하프라인에서 상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는 했지만 박스 안에서는 이것이 독이 되면서 자책골이 2번이나 나오면서 예기치 못한 실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마레의 결장으로 인해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은디디가 수마레 대신 출전하면서 수비와 볼 배급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밥값을 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이전 시즌부터 빌드업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으로 점유율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플랜으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은디디의 기용으로 인해 후방 빌드업에서 처음부터 제약이 생기는 상황을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캐슬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주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레스터 빌드업의 핵인 수마레의 결장으로 인해 레스터 빌드업의 제약이 크게 생긴 상황입니다.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는 레스터의 나름 견고했던 수비진도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부진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스파르타 대 아인트호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아인트호벤을 상대로 0대0으로 비기면서 후반기 스타트를 나름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경기 주도권은 내주었지만 유효 슈팅을 최대한 내주지 않았고 온몸을 사용한 6탄 방어로 최대한 실점 위기를 줄인 것이 주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도 스파르타의 공격 방식은 크게 변함이 없고 롱볼 위주의 빌드업을 시도하는 빈도가 작고 세트피스의 비중도 20%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다만 올 시즌 15경기 25골로 매우 좋은 공격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올 시즌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물이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라우리센이 이전 경기에서 볼 경합에서 17번이나 승리하는 등 타겟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꽤 괜찮은 득점력과 함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팀이라 상대에게 어느 정도 찬스를 내주는 성향입니다. 따라서 실점은 경기당 한 골이 넘는 수치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죠. 올 시즌 리그 기준으로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고 3실점 이상을 기록한 비중도 50%에 이르렀습니다. 아인트호벤은 이전 경기에서는 스파르타에게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치르는 경기라 실전 감각이 꽤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경기가 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 특히 공격진에서 부진한 것이 매우 커 보였던 매치였습니다. 각포의 부재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42골 중 정확히 절반인 21골에 관여한 선수였지만 뎁스가 꽤 괜찮은 전력이기에 적절하게 대처가 될 줄 알았지만 팀의 핵심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적응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이전 경기에서는 루크 대용이 나름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유효 슈팅은 코너킥에서 나온 2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떨어졌던 모습입니다.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실점 위기를 줄이는 유형이라 실점 억제 능력이 꽤 뛰어난 팀이기는 하지만 롱킥을 주무기로 역습을 주도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고전하는 편입니다. 이미 원정에서 하위권 팀인 흐로닝언과 캄비르에게 3골 이상 대량 실점을 내주고 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술했던 것처럼 스파르타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공간을 한 번 내주게 되면 위험한 순간을 여러 차례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파르타가 중앙 전력이 풍부한 팀을 상대로는 약한 편이었고 이전 경기에서는 한 달 반 만의 경기로 경기 감각이 꽤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포의 이적으로 인해 팀 골의 절반을 책임진 선수가 이탈한 아인트호벤의 공격 공백은 꽤 커 보였고 스파르타도 롱볼과 세트피스 위주의 공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